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원 역사문화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는 무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철원 노동당사입니다. 건물 자체는 1940년대에 지어져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철원은 지금과 달리 북한이 관리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한에서 이 지역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업무를 보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시청이나 군청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 건물 역시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탄과 총알을 맞으며 크게 훼손되었고 지금도 건물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벽이 울퉁불퉁하게 파여있거나 깨진 자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한국전쟁의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한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인절미 만들기 혹은 칵테일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칵테일은 무료라고 하고 인절미 만들기는 2,000원의 체험비를 내고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교복 입을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게 작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사진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 개 중에서는요. 소방서 학교 교회입니다. 카메라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귀엽네. 양장점에서 이렇게 사진도 옷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네, 출근만 하시는 거예요? 아, 출근. 네, 카드 주시고요. 근대교육의 중심지야. 이름이 조금 낯선 철원 공립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를 뜻합니다. 당시 철원에 살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해요. 어르신들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그리운 학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설고 신기한 풍경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 안에서 꽃 만드는 체험들도 아기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엄청 커가지고 힘든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경하러 들어가기 재밌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근대 역사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그냥 마냥 즐겁게 다녀지지는 않는? 약간 조금 근대 역사에 젖어들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기는 해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식점은 가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길로 쭉 따라서 보기 좋게 딱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옛날 철원의 병원입니다. 지금은 병원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아프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많았다고 해요. 조선이 외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서울이나 큰 도시와 달리 철원은 위치상 조금 외진 지역이어서 서양의학이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20년 선교사인 앤더슨이 철원에 와서 작은 병원인 구세의원을 세우면서 철원에도 본격적으로 서양의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더 큰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1931년 강원도립철원 의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플 때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을 보면서 병원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도 누군가의 노력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옛날 양약국입니다. 양약국은 지금의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선이 외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약을 파는 양약국도 전국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약뿐만 아니라 한약도 함께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 의학을 배우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사람들도 서양 약에 익숙해지면서 이 양약국도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철원에 언제 처음 양약국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931년 강원도립 철원 의원이 문을 열 당시 약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는 철원에도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전시 공간이라 모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약재가 들어있었고 약재 냄새도 은은하게 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냄새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 그치?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이건 귀여워. 독일 걸려. 귀여워. 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 이 파트에 오니까는 외국인 친구들 데리고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윷놀이랑 딱지치기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파트였습니다. What is the show me the 혼례? 이거 혼례 하는 것도 보여주나 봐요. 오늘 12시에 볼 수 있었던 건데 넘어갔죠. 아무래도 손님들이 주말에 많이 오니까 주말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노래도 지금 라이브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길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주말에. 여기는 가난한 사람 집이에요. 뭔가 윷놀이도 없고 심심하긴 한데 느낌 좋네요. 와, 날씨 미치지 않았나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곳은 철원 우체사입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철원에도 우체사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우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포를 보내고 전신 업무까지 담당하며 점점 그 역할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또 철도가 놓이면서 우편물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철원의 우편 서비스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보내는 체험입니다. 저도 직접 한 장 써봤는데 이 엽서는 3개월 뒤 실제로 제 집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 엽서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행복해졌어. 덕분에 맞아요. 덕분에 행복해져가지고 이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만납시다. 안녕. 이곳은 옛날 철원의 소방서입니다. 옛날엔 지금처럼 체계적인 소방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불을 감시하고 화재를 막는 조직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근대적인 소방 제도는 1900년대 들어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관동여관과 일출여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호텔이나 숙소 같은 곳인데요. 당시 철원역은 현재 북한에 있는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던 중요한 기차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역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과 식당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해요. 건물 안을 둘러보면 그 시절의 생활 방식과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당시 철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도시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원을 조용한 최전방 지역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예전에는 금강산 관광의 길목이자 여관과 식당이 모여있던 꽤 번화한 도시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유롭게 되게 즐기기 좋은 곳 같고요. 너무 평화롭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숙박하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으면 나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되게 비싼 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아직 네. 말이 안 끝났는데 저거 그럼 저쪽 방 이용하시는 거예요? 절로 들어가세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 개에서 사랑이 싹 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여기 다 나오진 않거든? 근데 한 번만 들어갔으면 안 돼. 한 번만. 아 사장님 차 드시나 봐요. 이곳은 철원역입니다. 지금은 소이산 모노레일 탑승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 철원역은 철원의 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교통거점이었다고 합니다. 철원역은 1912년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1931년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그 금강산 전기철도가 연결되면서 철원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 여행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철원까지 온 뒤 금강산 전기철도로 갈아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철원까지는 약 2시간, 철원에서 내금강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도시의 모습이지만 당시 철원은 춘천, 원주와 함께 강원도의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기록에 따르면 철원역 이용객은 연간 약 28만 명, 수화물은 약 6만 3천 톤에 달했다고 하며 영무원도 80여 명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소이산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면 철원평야와 철원 역사문화공원 일대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왕복 1.8km 구간을 모노레일로 이동하며 소이산과 제송평의 아름다운 황금들녘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궁예왕 역사공원은 태봉국의 역사와 후삼국 시대의 문화를 담아낸 공간으로 태봉열차는 네이버 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현장에서 번호표를 뽑아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방문 당시 기준 막차는 오후 4시 55분이었으며 전체 이용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철원역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철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철원이 단순한 최전방 도시가 아니라 한때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였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원극장과 오정포가 있던 공간입니다. 철원은 경원선과 금강산 전기철도가 연결되면서 강원 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연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 결과 1934년 철원 최초의 근대식 극장인 철원극장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극과 공연은 물론 영화도 상영되었으며 당시 유명했던 예술가와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화관과 공연장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같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당시 철원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공연을 보고 영화를 관람하며 여가를 즐겼다고 생각하니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장 옆에는 조금 독특한 시설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정포입니다. 지금은 휴대폰만 꺼내면 시간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시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낮 12시가 되면 포를 쏘아 시간을 알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을 전체의 시간을 알려주던 사이렌 같은 역할이었던 셈인데요. 시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정포는 소방서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즐기던 극장과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오정포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 꽤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다 보니 철원이 단순히 기차역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생활이 함께 발전했던 꽤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원 역사 문화 전시관에 왔습니다. 뭔가 진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구경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치? 완전. 여기 안에도 되게 괜찮다. 셀프포토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진도 뽑을 수 있어요. 이런 건물이고요.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와. 그렇구나. 여기 숫자가 나와 있네. 그래서 어딘지. 헐. 이렇게 일대를 저희가 지금 역사문화공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우와,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거겠죠? 이건 뭐야? 아, 술병이야! 그치? 아니야? 여기는 너무 공부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많이 알수록 투어하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사진도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모르고 구경 와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와, 북카페도 있어요. DMZ.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핫썸머잖아요. 이제 전시관이 조금 가장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답다. 이거 봐. 아, 건축 설계 장난 아니다. 솔직히 이렇게 올라오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왔는데 결국에 올라온 거였어요. 건축 설계가 좀 짱인 것 같고. 지금 날씨 보세요. 날씨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잘 가. 안 찍었어. 어디로 가? 잘 가. 옥상 정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전경이 전체적으로 보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6.25 전쯤에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대요.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계속 막 북한이 됐다가 한국이 됐다가 2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이 개발이 또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이곳에 많이 보여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마냥 막 해피하게 즐긴 이게 마음이 조금 아팠던 그런 관광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한 번 공부가 됐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또 가다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담도록 하고 없으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지금 여기는 철원 역사문화광장에 있는 철원 문학관에 오늘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문화관광 해설사 유정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학관에 여러 분의 철원 문학인들, 철원 출생서부터 철원을 사랑하시는 문학인들까지 다양하게 모셔져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하게 꾸며진 건 아닌데 보시다시피 문학 세상을 빛낸 문장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작년에 작고하셨지만 민영 시인이 계시고 또 상호 이태준 선생님이 계시고 오늘날 이 문학관이 자리 잡게끔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정충근 시인이 그래서 철원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안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 소리말 하나에 그게 다 함축된 엉겅퀴 꽃이라는 민영희 시인님의 시를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겅퀴야 엉겅퀴야 저런 평야 엉겅퀴야 난리통에 서방 잃고 홀로 사는 엉겅퀴야. 철원의 문학인들을 만나보고 꼭 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6월 25일 그 전 24일 날 밤에 7시 30분에 철원 노동당사 광장에서 한국전쟁 추모제가 열립니다. 거기에 철원에도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추모제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